2019년 2월 26일 화요일 장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제 중국 증시가 5% 이상 급등을 하고 살짝 오전까지 조정을 보이다가 중국 증시가 또 아까 전까지 제가 확인했을 때는 또 반등으로도 양보 그리고 올라가고 있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거의 조정 없이 5% 이후에 또 추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중국 증시에 지금 이틀간 혹은 3일간 자금이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거래 수준을 보면은 굉장히 크죠. 제가 어제 거래량에 대한 거래 대금에 대한 말씀을 드렸었는데 굉장히 큰 거래가 나오고 있어요. 보시면 이게 이런 거래를 보인 지가 2015년, 2016년 이때 이후로 처음이에요. 지금 현재 2019년이잖아요. 그렇죠? 거의 3년에 가까운 2년 이상 동안 보인 적이 없는 시장 거래가 어제부터 터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3천을 목전에 두고 이평 라인을 저항대 라인을 다 돌파를 한 상태입니다. 물론 이게 수직으로 그냥 올라갈지 조정을 거쳐갈지 모르겠지만 올라갔다 좀 더 올라갔다 올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한 3천을 찍고 올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거래량이 이전의 흐름과는 전혀 다른 시그널을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차트의 흐름은 속일 수가 있어요. 속이기가 쉬워요. 쉽다. 왜? 호가창이 비어있으면 이런 것도 호가창이 비어있으면 돈 좀 있는 사람들이 여기다 찍고 팔고 하한가 찍고 팔고 상한가 찍고 사고 하면서 순간적으로 실질 거래대금을 형성하지 않고 이 종목을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거래 호가를 일반적으로 모든 종목들에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위아래 꼬리를 이렇게 달아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차트는 만들 수가 있어요. 차트는 그 타이밍 기회만 봐서 자금을 쓴다면 지금 누구나 만들 수가 있습니다. 개인도 그냥 만들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쌓인 게 만약에 1,000만 원밖에 안 돼. 그럼 내가 1,000만 원 있어. 실제로 만들면은 차트는 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속이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한번 속이면 영원히 지워지지 않게 됩니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차트를 속이려고 하는 경우가 간혹 나와요. 그래서 그 차트 기술적으로 봐주는 것들 중에서 이 속인다고 해서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왜 속였고 누가 했는지 그냥 쓸데없는 거다라고 하면은 그냥 무시해도 되지만 고의적으로 또 찍어버리는 경우도 생겨요. 영원히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는 그게 어떤 식으로 찍혔는지 사실 그때 본 사람들, 그때 보고 생각해 본 사람들 아니고서는 알기가 어렵습니다. 시간이 많이 흐르면. 근데 거래량은 속일 수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거래량도 속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거래량을 속이기는 비교적 어렵습니다. 거래량을 어떻게 속이죠? 거래량은 하루 종일 거래되는 게 올라오는 거잖아요. 한 번 올라오면 내려가진 않죠. 그렇죠? 한 번 오늘 100만 주가 거래됐으면 오전에 100만 주가 거래됐으면 오후에 100만 주보다 최소한 더 많이 거래되면 거래됐지 100만 주가 오전에 거래됐는데 오후에 갑자기 95만 주가 될 수는 없어요. 그쵸? 거래량은 어쨌든 간에 계속 자라납니다. 하루 종일. 그 과정 속에서 많은 거래량을 그냥 계속 늘리기 위해 속임수를 쓰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거래량을 속일 수는 있지만 차트를 그냥 단순히 찍는 것과는 다르게 어렵습니다. 자금도 많이 들고요. 왜냐면 지금 우리도 똑같이 할 수 있는 거야. 우리가 여기다가 그냥 25만 원에 25만 3천 예를 들어 이거를 25만 3천 요 호가를 먹고 다시 여기다가 뱉어내요. 거래량은 100주씩 했다면 100주, 200주가 늘어날 수가 있어요. 거래량 자체는. 그쵸? 여기 올라올 수가 있어요. 추가적으로. 근데 변한 건 없어요. 전체적인 흐름이 변한 것은 없어요. 같은 가격인데 거의 같은 호가 하나 차이에서 움직인다면 자전거래를 동반해서
누군가는 거래량 자체를 속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시장 자체는 어렵겠죠. 지금 종목은 가능하다는 건데 시장은 또 여기서 보면 종목은 가능하나 시장 자체는 어렵습니다. 불가능하다고 봐요. 시장의 거래량을 속일 수는 또 거의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수많은 종목, 우리나라 예를 들어 뭐 시장 코스닥 거래다 천 몇백 개의 종목이 동시에 그런 흐름을 만들어야 되는데 속이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차트는 속일 수 있고 거래량은 속일 수가 어려워요. 그럼 여기서 제가 한 단계 더 보는 거 뭐 있어요? 그래서 호가를 봅니다. 이거는 속일 수가 없어요. 어떻게 속여요? 누군가 이거는 호가를 거치지 않고서 매매를 할 수가 있나요? 호가를 거치지 않고서 사는 방법은 장외로 개인 간의 거래, 블록딜 이런 것들은 할 수 있지만 일반적인 거래에서는 호가를 거치고 살 수가 없어요. 호가를 안 거치고 순간적으로 자전거래를 하더라도 들어왔다가 나가는 유출입하는 호가에 찍히는 모습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빠르고 순간적이어서 우리가 보질 못하는 거죠. 호가가 여기서 쓱 이동하는 경로들도 속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게 1, 2, 3 세 가지 관점으로 어떤 흐름들을 바라봅니다. 기술적으로. 저는 이걸 통틀어서 그냥 기술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호가까지 합친 걸. 차트와 거래량만 보는 게 아니라 호가창까지 묶어서 그거를 기술적으로 판단을 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화면은 항상 차트 옆에 호가창이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차트 옆에. 당연히 차트 옆에 호가창이 붙어 있어야겠지만 같이 보기 위해서. 근데 지금 뭘 말씀드리다가 이렇게 왔냐면 중국 증시의 상해 종합지수에 현재 나오는 시장 거래량을 말씀드리기 위한 거예요. 그걸 설명드리기 위해 먼저 개괄적인 기술적 분석에 대한 세 가지를 먼저 말씀드린 겁니다. 자, 시장 거래량은 속일 수가 없어요. 모든 종목을 다 속여야 되는데 어렵다고 봅니다. 어쨌든 지금 분명한 건 2, 3년 만에 거래량 수준이 바뀌고 있다는 거고 그 바뀔 때의 내용이 일단은 분명하다는 겁니다. 미중 무역전쟁으로 1년간 눌러댔던 2018년 한 해를 박살을 내놨던 그 내용이 어제부로 정말 거의 없어졌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아직까지 확정은 아니지만 시장은 확정을 가리키고 있어요. 시장 거래가 어제 5% 올라오면서 이 정도 거래가 터졌다는 것은 이미 증시는 확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금이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와 시장 자금이 알 수 있는 정보는 메이저 자금을 운용하는 그 자금이 아는 흐름은 달라요. 우리는 언론이 한 단계 거쳐서 언론을 통해 알 수 있는 거고 이미 증시는 중국은 미중무역전쟁은 종결로 갈 것이다라는 것을 반영하고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증시는 선반영이 되는 거라고 말을 많이 하잖아요. 증시는 선반영이다. 시장은 6개월 정도를 선반영한다. 6개월에서 1년 정도. 어떤 흐름이 만약에 경기가 꺾이면 6개월 전, 1년 전 혹은 1년 전에 이미 하락으로 전환이 되어 내려오고 있는 상태고 경기가 꺾이면 이미 주가는 6개월 전부터 꺾이고 경기가 꺾이기 6개월 전부터 내려가기 시작할 것이고 경기가 호전되면 이미 6개월 전부터 평균적으로 6개월 전부터 전환되고 있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을 겁니다. 대표적으로 꼭 6개월은 아니지만 반도체가 그랬죠. 지금 와서 안 좋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 전에 미리 반도체는 다 내려가고 이제 반등을 준비하는 시점에서 나온 거고 지금 반등이 나와요? 나중에 호전될 수 있다는 것을 먼저 증시가 반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관점으로 보시라는 거고 그 관점이 조금 더 신뢰도를 얻기 위해서는 거래량을 주목을 하시고
거래량을 만약에 이게 속일 수 있는 거래량인지 속일 수 없는 거래량인지 판단하시고, 시장은 뭐 속일 수 없다고 그냥 보는 게 일반적이지만, 만약에 종목에 대한 그 종목에 대한 흐름이 적자냐 흑자냐 혹은 뭐 이 종목이 가치가 있냐 없냐를 따지기 위해서는 이 거래량에 대한 신뢰도를 또 파악하기 위해 호가를 또 살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흐름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지금 뭐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게 됐는데, 뭐 요 중국 증시에 대한 거래량을 설명하다가 그렇게 됐죠. 어쨌든 지금 중국 증시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럼 우리나라는 어떤데요? 우리나라는 어떤데요? 우리나라는 내일 전 세계가 주목을 하는 그런 중요한 중대한 일정이 있죠. 2차 북미 정상회담. 뭐 지금도 뭐 어느 정도 실무진을 통해 진행이 되고 있지만, 본격적으로는 내일과 모레 이틀간의 일정이잖아요. 그래서 대북주들이 일괄적으로 오늘, 뭐 일괄적까지는 아니고 일반적으로 살아있는 대북주들은 오늘 어제 밑꼬리에 의해서 반등이 나왔습니다. 분위기가 막판까지도 나쁘진 않았어요. 즉 27, 28일에 대북 일정이 있는데 이게 기대감이 없고 재료 소멸로 완전히 박살이 나는 것으로 간다면 일반적으로 25일, 26일에 시세가 끝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기대할 수 있는 건 27일 정도가 된다는 거고, 27일 마지노선으로 잡아야 되는 건데, 이런 경우는 어쨌든 얘네가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는 그 기대감을 통해 매매를 하기 위해 자금이 들어오는 거예요. 막판에. 전반적으로 지금 오늘 전체적으로 플러스 종가 부근에 대북주들의 자금이 들어왔어요. 그럼 뭐예요? 이 자금 왜 들어온 건데? 이 자금 무슨 자금이고 왜 들어온 건데? 뭐 때문에 들어온 건데? 내일 기대감 때문에. 자금이 움직이는 경로만 파악하면 매매가 수월할 수가 있어요. 자금이 움직이는 경로와 자금이 움직이는 의도를 파악하면. 경로와 의도. 어떤 거? 메이저 자금들. 그 자금을 운용하는 사람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외국인들이든 기관들이든. 운용사, 큰 운용사, 연기금. 그렇죠? 메이저 기관들. 바보가 아닙니다. 분명히 들어오는 것은, 우리 세력도 마찬가지고 굵직한 세력들도 마찬가지고, 내일 어떤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자금이 들어온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어느 정도의 반등을 만들었던 겁니다. 대북주들이. 막판 하루를 남겨두고. 그러나 내일 어떤 식의 흐름이 펼쳐질지는 알 수 없어요. 내일 뭐 언론을 통해, 우리는 또 언론을 통해 알아봐야 되니까 실제로 언론보다 먼저 주식에 반응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일 좋은 기회를 준다면 일단 다 끊어내시는 게 일단 맞습니다. 좋은 기회를 주면 일단 끊어내야 되는데, 만약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흘러간다 하더라도 일단 접고 보셔야 돼요. 나중에 다시 사더라도. 일정이 일단 1차적으로 소멸이 됐기 때문에 3차 북미회담 기대감은 그 이후에 결정하시면 돼요. 개인 투자자의 장점은 중요한 일정이 있을 때도 끊을 수 있다는 거죠. 기관 투자자들은 쉽게 하지 못해도 묵직한 덩어리로 움직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렇게 대북주를 판단해서 보시면 되고, 대북주가 아닌 전체적인 시장 얘기. 오늘 좀 특이했죠. 오늘 전체적인 시장, 자, 요거 제가 보는 화면 요거 세 화면이죠. 요거 선물 코스피 코스닥이에요. 자, 노란선, 항상 말씀드린 노란선 240분. 오늘 엊그제도 그렇듯이 제가 말씀드렸던 2시 반 기점에서 저점이 또 찍혔죠. 최저점. 그리고 어딜 향해 가요? 240 분봉을 향해서 가요. 노란선을 향해서 갑니다. 거의 자석처럼 솟아올라요. 2시 반까지 뭐 했는데요, 대체? 시장 하루 내렸어요. 여기서 특히 오전에 10시 반경에, 10시 반은 또 뭔데요? 중국장 개장할 때. 중국장 개장하는 시간 10시 반에 240 분봉을 관통하면서 급락해서 내려갔어요, 분봉을. 그리고 2시 반에 최저점을 찍고 다시 노란선을 향해서 올라가요. 뭐죠? 왜 그런 거죠?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10시 30분과 14시 30분은 어떤 의미를 갖는데, 그 의미는 의미 있는 시간인데, 이거는 일단 우리나라는 중국 증시에 지금 영향을 어느 정도는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장 개장할 분위기를 보기 위해 그때까지 어떤 변화를 꾀야 한다. 떨어지면 그때 많이 떨어지고 올라가면 그때 많이 올라갈 수 있다. 시장 전체가요.
물론 9시부터 9시 반 당연히 개장하니까 종목들이 활발하겠죠. 이건 개별적인 문제고 시장 전체는 판단 포인트는 이 두 개입니다. 아침 9시에 훅 떴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가짜일 수가 있어요. 그렇죠? 10시 반에 한번 판단해 주시고 자 2시 반에 판단하는 건 어떤 내용이라고 했죠? 2시 반은 그날 계획된 자금이 있습니다. 그날 써야 되는 자금이나 그날 계획된 기관들의 물량, 외국인들의 물량도 있어요. 개인 투자자처럼 그냥 돈 생기면 또 쓰고 돈 생기면 또 쓰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어떤 계획이 있는데 아직까지도 점심시간 11시 반에서 1시 반까지 식사를 하고 돌아가면서 식사를 하고 11시 반에서 1시 반까지 식사를 하고 잠깐 올라와서 앉아가지고 2시 뭐 회의나 뭐 이런 거 하다가 오늘의 계획된 물량을 마지막으로 처리하기 위해 시장 분위기를 보고 오늘 거 써야겠다 처리하기 위해 2시 반에 어떤 많은 결정을 하기 때문에 보통은 판단할 수 있는 건 2시 반에 돌아 올리는 것과 2시 반에 꺾어 내리는 것에 대한 의도를 파악하자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거래가 생기기 시작할 평소보다 더 거래가 생기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들은 직장인이에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직장인입니다. 기관 투자자는 직장인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휴가 철저히 갑니다. 주어진 휴가 철저히 갑니다. 식사 철저히 합니다. 주어진 식사 시간 철저히 합니다. 나는 고객들의 돈을 우리 국민들의 돈을 운영하는 운용사지만 나는 정말 이 일이 너무나 나 혼자 너무나 이걸 열심히 하고 싶어 너무 좋아 이게 그래서 식사도 안 하고 휴가도 안 가고 매매를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럴 필요도 없고 그럴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휴가 시즌 여름의 거래가 약한 것도 설명할 수 있는 것이고 식사 시간 이후의 흐름, 식사 시간과 흐름, 식사 시간에 움직이는 것은 개별 주포 성향이 강한 것들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하나하나 따지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는 당연히 예외가 있을 수 있죠. 근데 전체적인 흐름은 이런 틀 속에서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4시 30분 오늘 계획된 물량을 쓰지 못한 걸 어떤 방식으로 쓰는지 과연 14시 30분, 2시 30분 기점으로 오늘 예정된 자금을 어느 방향으로 쓰는지 윗방향으로 쓰는지 아랫방향으로 쓰는지 아니면 그냥 횡보시키는지 의도를 파악하는 겁니다. 오늘 하루 종일 하락한 거 보니까 이거 별거 아니었구나. 그냥 거래도 별로 안 났고 거래 대금이 오늘 되게 약해요. 거래량은 올라왔는데 거래 대금 자체가 약해요. 상한가도 뭐 오늘 작전주 코디엠 하나밖에 없고 약해요. 거래 대금 자체가 많이 올라오지 않은 날이구나. 이렇게 판단을 해주고 다음 매매를 준비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마지막 막바지에 무슨 일이 있었나? 막바지 마지막 종가에 뭔 일이 있었죠? 코스닥 보니까 장대음봉이 떨어졌네요. 그쵸? 240분봉을 살짝 올리려고 끝나려고 하다가 종가에 갑자기 장대음봉 떨어져서 밑으로 747포인트로 내려왔어요. 왜 내려왔을까요? 그렇게 크진 않아요. 크진 않은데 내려왔어요.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종목들이 종가에 떨어졌네요. 어떤 것들이 떨어졌을까요? 신라젠, 바이로메드,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런 것들이 종가에 조금 물량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건 왜 나올 걸까요? 그냥 매도가 나왔으니까. 개별적으로 매도했을까요? 개별적은 아니라고 봅니다. 너무나 공통적으로 시장을 움직이려는 의도가 다분했어요. 즉 바이오와 관련된 펀드에서 자금이 일괄적으로 일부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바스켓으로 묶어가지고 한 방에 이 종목 이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바이오 이렇게 얘도 바이오 이렇게 묶어서 운용이 되고 있는 곳에서 조금씩 한 종목당 조금씩 빠진 겁니다. 그러면서 이걸 동시에 운용할 수가 있어요. 동시에 빠지면서 이렇게 종가를 시장을 만들어 버립니다. 어떤 이유인지는 장 마치고 나와서 또 어떤 사유인지 파악하겠지만 지금 현재 시간 오후 4시 2월 26일 오후 4시 기점으로 판단하기에는 일단은 이렇게 요 정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건 뭔데? 내일 시장이 내일도 아침에는 아리송하다는 겁니다. 확실하게 뭔가를 신호를 주고 끝나지 않고 막바지까지도 물량을 뺐으니까 내일도 일단 오전에는 한번 분위기를 살피면서 봐야 돼요. 내일 과연 이 북미 정상회담 때문에 우리나라를 다 주목하고 있을 텐데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사람들 투자하지 않은 사람들 다 우리나라
분위기 주목하고 있을 텐데 우리도 같이 분위기를 주목하면서 무리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고 기회가 오면 처리를 해줘야 된다는 거고 기회가 안 오고 박살이 나면 거기서도 처리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대북주들은 이런 관점으로 생각을 하고 내일 자리에 앉아야 된다는 거예요. 계획, 생각을 하고 앉아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요 정도 오늘 체크해야 될 것은 요 정도에 추가적으로 수급은 어제 같은 경우는 코스닥에서 개인들이 매도가 나왔는데 오늘 그만큼 다시 채웠어요. 근데 막판에 조금 줄이는 모습은 좀 긍정적입니다만 그렇게 크진 않았습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은 개인들이 1000억 정도 샀고 코스피는 반대로 어제는 개인들이 샀지만 오늘은 팔았습니다. 이게 뒤바뀌었어요. 근데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어제 오늘의 흐름은 어차피 다시 또이또이 된 거니까 수급은 그렇고 상한가에 한 종목 들어간 거 뭐 그냥 개별 소형 세력 주고 코디엠 나머지는 오늘 굉장히 뭐 중국 쪽 테마가 일어난 거 말고는 홍천그룹 같은 거 테마가 일어난 거 말고는 뚜렷한 상승을 보이는 종목들이 굵직한 것들은 별로 없었습니다. 다 개별적인 거였고 그래서 크게 딱 굵직한 거는 이제 대북주들의 반등 하나 정도 보시면 되고 나머지 중국주 테마 이렇게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좀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좀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오늘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고요. 내일은 진짜 신경 써서 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